가장 부정적인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국민은 정부의 선행 행정 행위를 보고 정부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 담보돼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게 없습니다. K방역의 핵심이 세 가지죠. 뭡니까? 3T, 추적, 검사, 치료입니다. 이거 사실상 폐기된 거죠. 지금 3T 작동됩니까? 뭐 더 이상 지금 안 되죠. 그러면 K방역의 실패입니까? 불가피한 조치입니까? K 방역이라는 게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게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려면 뉴스 속보 다루듯 전격 발표할 게 아니라 충분히 준비하고 국민들이 적응할 시간을 줬어야 합니다. 이걸 보고 어떤 국민이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 해운대를 출신 김미애 의원입니다. 국민들은 2년이 넘도록 코로나 터널에 갇혀 온갖 고통과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이 다시 용기 내고 살아갈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총리께서도 어제 인사 말씀에서 이번 추경이 소상공인 지원에 방점을 두었고 오미크론에 맞서 든든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고통을 감안하면 현재 소상공인 300만 원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임대 상황 규모 등을 고려한 보완이 절실합니다. 제가 총리님, 식당에 저녁 장사를 현재 몇 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제 9시까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과연 실질적으로 그러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 팀 밥 제가 끝나겠죠. 이번 국회 일정이 없을 때 한 8일 동안 저녁에 2시간씩 네. 알바를 했습니다. 6시부터 8시까지. 실제 해보니까 7시 반이면 손님이 끊기기 시작하고 늦어도 8시면 끊겼습니다. 게다가 저녁에는 거의 없었고요. 제가 간다고 하니까 손님들이 몰려왔는데 그러한 사정을 보면은 저도 과거에 식당을 운영했지만 처절합니다. 국가는 방역 수칙을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때 저때 즉시 개편하지만 현장은 정말 고통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대응의 핵심인 의료체계 구축에서 필요한 많은 부분들이 제외되어 있고 정부 정책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총괄해서 국민 입장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확진자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오미크론은 이달 말 최대 17만 명 확진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예방할 방법은 사실상 없고 사후 대처를 고민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중순경에 이러한 상황을 예측했습니다. 올해 1월에 오미크론 대책을 내놓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작부터 삐걱대고 우왕좌왕입니다. 진단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 명단을 시행 당일인 2월 3일 오후에서야 공지하는가 하면 당초 1,004개소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첫날에 181개, 이튿날에 281개소만 가동됐습니다. 게다가 285개소 중에서도 PCR 검사까지 가능한 곳은 81개소에 불과해서 이마저도 또 진단키트가 제때 배달되지 않아서 차질이 발생했고 관련 지침을 전달받지 못한 것도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를 과연 국민들이 신뢰하고 정부 정책을 따를 수 있을까요? 게다가 제가 지난 대정부 질문 때도 위드 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준비를 요청드렸고 총리께서는 그에 대해서 확신에 찾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예, 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뭐 저희들이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만 제가 대안까지 이번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다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미크론 빠른 전파력 위험성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수차례 언급했고 정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겠다고도 했고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정부는 제할 일 하지 않으면서 수시로 국민들 겁주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 눈에는 어떻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코로나 정책의 오락가락은 초창기 마스크 대란, 백신 도입, 위드 코로나 대응에서도 그랬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에 하루 사망자 100명 이상 발생했고 병상이 없어서 입원 대기 중 사망자도 11월 이후에 92명에 달합니다. 그러는 사이 국민 개개인이
건강과 안전을 스스로 챙겨야 하는 각자 도생으로 내몰리고 국민이 분노하며 그동안 정부는 뭐 했냐고 묻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비상 상황인 만큼 그에 맞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제가 3가지 정책 제안 드립니다. 첫 번째, 재택치료 역량 강화입니다. 지금도 포화 상태지만 몇 주 후면 재택치료 대상이 100만 명 이상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우리는 가장 부정적인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예, 그렇죠. 하루에 만약에 17만 명이 나온다면 한 5세 이상 격리가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말로는 예상한다고 하지만 실제 준비는 안 하니까 지속적인 우왕좌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지금까지도 전혀 없었지요. 한 것이라고는 지난 2월 4일 환자 모니터링을 1일 2회에서 1회로 갑자기 축소했고 의사 1인당 관리 가능 인원을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가능 인원이 10만 명에서 하루아침에 15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로부터 불과 사흘 만에 이마저도 변경되어 전체 재택치료 대상자의 76%를 차지하는 일반 관리군에 대해서는 1회 모니터링마저도 없앴다는 겁니다. 정부 정책이 어떻게 이렇게 며칠 만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도 됩니까? 국민은 정부의 선행 행정 행위를 보고 정부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 담보돼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게 없습니다. 재택치료 능력을 약 7배 확보했고 1일 확진자 약 21만 명까지 대응 가능하다고 브리핑했습니다. 변경된 거라고는 확진자가 4만 명에 육박한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10만 명에서 15만 명, 이제는 하루 확진자 21만 명까지 재택치료가 가능한 마술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말 민망하고 송구하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마 국민 스스로가 좀 책임지는 부분이 좀 더 커졌다. 이렇게. 그러면 예. 정부는 제대로 준비 못한 거 사과해야 하고요. 그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국민들 인식 전환을 요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당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발표된 개편된 방역 체계는 한마디로 자포자기 국민들 알아서 해라는 식입니다. 총리님, K방역의 핵심이 3가지죠. 뭡니까? 3T, 예. 추적, 예. 검사, 치료입니다. 예. 이거 사실상 폐기된 거죠. 지금 3T 작동됩니까? 더 이상 지금 안 되죠. 그러면 K방역의 실패입니까? 불가피한 조치입니까? K 방역이라는 게 그 시간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견뎌오는 데는 효과가 저는요, 우리가 국민들 앞에 그런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부의 정책,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더 중요하죠. 지금 K방역이 어디 있습니까? 3T도 무너졌는데. 의원님, 그래 또 그 시기에 또 그런 방식으로 통해서 국민과 정부가 일체가 돼서 오히려 그런 것들에 갇혀서 국민들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혹시 제대로 못 읽은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저희들이 부족함입니다만은 그 시기에 그럼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이 사실상 폐기되었는데 이게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일 확진자 숫자가 그러면 총리님, 네네.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게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려면 뉴스 속보 다루듯 전격 발표할 게 아니라 충분히 준비하고 국민들이 적응할 시간을 줬어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며칠 만에 갑자기 상황 변경은 확진자 늘어난 것밖에 없는데 바꾸는 게 이걸 보고 어떤 국민이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어제 대통령께서 6개월 만에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셨죠.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오미크론에 맞춘 방역과 의료 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했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선제적으로 준비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우선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동네 의원들이 어쨌든 준비 안 됐죠. 당초 발표한 것처럼 준비되어 있습니까? 1,800개소 준비되어 있습니까? 매일매일 저 신청 의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 12월에 이미 다른 나라를 보고 우리는 준비할 수 있었어야 되고 그때도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셨으면 그거 준비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의협이나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준비하고 주간에는 병원은 접근성이 높은 병원에 가고 야간에도 응급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준비가 된 지역도 있고 또 아직 부족한 안 지역. 된 데가 너무나 많죠. 이미 여당 의원들로부터도 그에 대한 비판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네. 전화도 불통입니다. 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아니면 모든 걸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4일 전만 해도 정부가 꼼꼼히 챙길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상 격리 의무만 남고 안전망은 사라졌습니다. 재택치료자 76%가 일반관리군입니다. 재택치료 대상이 100만 명 넘는다고 가정하면 80만 명 이상이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재택치료자가 어떤 증상이면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약국에서 약만 처방받으면 되는지, 어떤 상비약을 구비하고 있으면 좋은지 등 개편에 따른 세부 대응 지침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국민은 전쟁이 났는데 총도 안 주고 피난처도 마련해 주지 않으면서 살아서 돌아오라는 이런 말을 듣는 황당한 기분일 거라고 봅니다. 총리님, 정도는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이 진료 시간에 동네 병의원에 전화하면 의사와 통화할 수 있습니까? 아마 막 간호사분들하고 통화가 쉽지 않습니다. 제 친구도 개인 병원 한 여럿 있는데 제가 점심시간에 맞춰서 전화하거든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이나 호흡기 클리닉도 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검사 대기 시간만 해도 지금 2~3시간입니다. 비대면 진료는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공론은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죽게 만듭니다. 실제 지난 6일 재택치료 받았던 고2 학생이 격리 해제 후 나흘 만에 숨진 사건이 있었죠. 예. 게다가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증 환자들이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지난 2월 1일 설날에 의사가 아닌 입소한 동료에 의해서 연락이 안 돼서 확인해 보라 하니까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보도된 스스로 상태를 입력하는 모니터링 외에 최소 1회 전화로 환자 상태를 확인해야 하지만 입소 8일 동안 시스템상 등록된 유선 확인은 한 차례 불가했고 사망 당일 입소 동료가 전화 받지 않는다고 신고해서 발견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료진을 탓할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당 센터에는 의사가 단 한 명인데 입소자는 183명입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다른 센터도 의사 한 명당 200명을 관리하는 사정입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다 보니 생활치료센터 사망자가 현재까지 6명입니다. 정부 방역에 세계 최고로 협조한 특별한 국민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특별한 국민에 맞춘 특별한 정부가 돼야 됩니다. 이제라도 반성하고 방역 빈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고위험군 관리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해야 합니다. 최소한 기저질환이 있으면 연령 상관없이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접종 때는 기저질환이 있으면 위험하니 반드시 접종하라고 요구하죠. 그렇다면 확진됐을 때도 그에 맞춰서 집중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동네 병의원, 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어제 복지위에서 우리 당이 제안해서 한 곳당 2천만 원씩 시설 지원비를 지급하라고 우리 복지위에서는 통과됐습니다. 반드시 이번 추경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때 국민께 제공하여 국민께서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